자, 이제 이 물권의 효력 보겠습니다. 자, 물권의 효력 요거는 우리가 11, 12까지 안 했던 거예요. 자, 물권의 효력. 자, 물권은 일단 자, 가장 중요한 대세권이라고 그래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쉽게 해서 대세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야. 대세권. 그러니까 채권은 딱 채무자한테만, 대인, 채무자에게만 대하여 주장하는 권리란 대인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권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자, 물권의 효력. 자, 물권의 효력에는, 자, 맨 밑에 세 번째 줄 읽으세요. 맨 밑에 세 번째 줄. 물권의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물권의 효력은, 자, 모든 물권의 이제 공통적 효력 1번이, 자, 우선적 효력. 우선적 효력. 일단 공부할 때 먼저 여러분들은 이 제목이 있죠, 그죠? 타이틀을 먼저 읽어야 돼요. 자, 우선적 효력과 2번의 물권적 청구권. 요게 물권의 효력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첫 시간부터 물권 끝날 때까지 나오는 거야. 우선적 효력과, 자, 물권적 청구권을 물권의 공통적 효력이라 그래요. 자, 물권은 우선하는 효력. 물권은 순서가 있는 거야.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자,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이번에 이제 우선적 효력이 있어요. 자, 우선적 효력. 자, 만약에 한 개의 물건에 여러 개의 권리가 있으면 하여간 한 개의 물건이 다른 거에 우선한다는 거죠. 자, 양걸 1번 의의 보면 우선적 효력이란, 자, 동그라미 치세요. 동일한 물건, 여기 일물이야, 일물. 동일한 물건, 일물에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보죠. 어느 한 개의 권리가 다른 권리보다 더 우선하는 효력을 우선적 효력이라 그래. 자, 한 개의 물건에 여러 개의 권리가 있을 때 어느 한 권리가 다른 권리보다 더 우선하는 효력을 우선적 효력이라 그래요. 자, 양말 2번에 이제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입니다. 자, 근데 이 한 개의 땅에 여기에 이제 근데 뭐 지상권자가 있고 전세권자가 있다. 그 물권의 종류가 이제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는 먼저 나중에 나왔지만 등기 순서에 의합니다. 얘는 2월 1일 날 등기했고 얘는 5월 2일 날 등기했다. 그러면 얘가 등기를 먼저 했으니까 지상권이 전세권보다 우선합니다. 자, 그게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 동일한 물건이, 자, 동일 물건, 한 개의 물건이라는 거야. 동일한 물건이 성립하는 물권 상호간에, 자, 줄거세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건이,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했다는 것은 먼저 등기한 물건이 나중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하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어디에서 배웠냐면 우리 특별법 할 때 아까 자 전번주에 특별법에서 배운 겁니다. 자, 예컨대 이 땅이 경매 들어갔어요. 자, 경매 들어가면 자 1순위에 저당권이 있었고 2순위에 뭐 지상권 있었다. 이렇게 하면 경락대금이 납입되면 이 저당권부터 말소한다 그랬죠, 그죠? 이 말소기 이거부터 말소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소되니까 이것도 소멸되는 거죠. 이게 우선하니까. 자, 그러면 예컨대 보세요. 예컨대 예를 잘 봐야 돼. 토지 위에 먼저 지상권이 설정된 후, 이건 반대네요. 1순위에 지상권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 2순위로 저당권이 있었다. 여기 이제 말소 기준이니까 경매되면 요거부터 소멸하니까 이건 전속하게 되죠. 선순위니까 이걸 우선적 효력이라 그래요. 자, 보면 예컨대 토지에 지상권이 여기다 살짝 적어. 1번 지상권이 설정된 후 2번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먼저 성립한 지상권이 우선합니다. 등기 먼저 했으니까 따라서 해당 토지가 저당권 실행이 바로 경매 실행이야.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 실행으로 경락이 되면
지상권을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우선적 효력입니다. 자, 물건 상호간에는 먼저 등기한 게 우선함. 이걸 시간선호라 그래요. 1번 기억하고. 근데 2번 좀 조심해. 2번. 하나의 물건이, 자,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이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동시에 하면 제한 물건이 우선해. 제한 물건의 개념상, 본질상, 자, 시간 선언 상관없이 언제나 제한 물건이 우선한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제한 물건과 소유권이 동시에 존재하면 시간 선수와 관계없이 제한 물건이 우선합니다. 예컨대 보면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해 주었고 전세권 존속 중인데 자신의 소유권이 먼저 성립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자에게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 전세권자가 우선한 거예요. 자, 이겁니다. 이게 거꾸로 잘 생각하기 쉬워요. 자, 한 개의 물건에, 자, 이겁니다. 한 개의 물건에, 자, 갑이 소유자 있어요. 소유권 이 사람이 2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소유권 등기.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집을 이제 전세해 놨다는 거죠. 을한테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5월 1일 날 을이 전세권 설정 등기했어요. 그럼 전세권은 순서는 늦었지만 전세 놓으면 이 가본이 여기서 이사 나가잖아요. 여기서 이사 나가고 을이 들어와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전세권이 늦었지만 한 개의 물건에 제한 물건하고 소유권이 충돌하면 이 제한 물건이 우선해요. 왜냐하면 제한 물건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계약 기간을 2년 했다. 전세권 공부할 돈이 10년 했다. 10년 동안 전세권자가 안 쫓겨난다는 거죠. 소유자가 나가서 쓰지 못해요. 나중에 이제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이 소멸되면 이제 전세권이 없어지니까 쫓겨나는 거고. 그러니까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제한 물건이 소유권보다 우선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한 개의 물건에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동시에 존재하면 시간 순서와 관관이 없어 제한 물건이 우선합니다. 자, 3번 점유권 동그라미 치세요. 자,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어요.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니까. 자, 동그라미 3. 점유권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독점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 효력이 없습니다.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어요. 즉, 다른 물건과 병존할 수 있습니다. 본권과 병존한다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은 뭐 가지고 있어요? 볼펜 점유하고 있죠. 또 볼펜 소유권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점유권과 소유권은 병존하는 것이지 점유권이 우선적 효력이 없어요. 우선적 효력은 본권에만 있고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권리니까. 점유권은 본권과 병존할 수 있습니다. 자, 잘 기억합니다. 다음 양가로 3번 내려옵니다. 물건과 채권은, 자, 원칙 줄보세요. 물건이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자, 물건과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경합은 충돌한다는 거야. 물건과 채권이 경합하면 시간 선언 상관없이 물건이 우선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물건과 채권이 동시에 존재하면 시간 선수와는 관계없이 물건이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자, 그 말을 옆에 적어서 원칙 옆에 물건이 채권보다 우선한다. 이게 뭐냐면, 자, 살짝 써보세요. 자, 매매는 로마법 격언이야. 매매는, 매매하면 이제 물건이 생겨. 매매는 임차권을 깨트린다 그래요. 매매는 임차권을 깨뜨린다. 자, 법 격언입니다. 물건이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뜻이 바로 매매는 임차권을 깨뜨린다 이겁니다. 시간 순서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매매하면 소유권이 되잖아요. 소유권은 채권을 없앤다는 거죠. 이걸 한번 들어보죠. 우리 주임법에서 배웠잖아. 갑이
소유자가 이 집을 임대놨어요. 임차인 같은 말 임차권자, 이건 채권자죠. 우리 8개 포함 안 되잖아요. 채권이죠. 그러면 이제 채권은 갑에게만 사용수익을 청구합니다. 계약을 2년 했다고 하죠. 보증금 1년 1억 주고 살고 있는데 채권은 사용수익 청구권이에요. 갑이 자, 한 6개월 있다가 팔았어요. 자, 매매 6개월 후에 팔았죠. 임차권은 6개월 전에 임차권 성립했었어요. 병한테 소유권 넘어갑니다. 그러면 매매는 이 임대차를 깨트린다는 거죠. 그 사람이 소유권 등기했어요. 병이 얼보고 야, 너 나가라 그러면 쫓겨나죠. 그래서 소유권은 6월 1일 날, 임차권은 1월 1일 날 성립했지만 시간은 이게 빠르지만 물건이 채권보다 우선하니까 너 나가라 그러면 쫓겨나야 돼요. 이게 바로 법입니다. 물건은 채권보다 우선해요. 이 불쌍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 불쌍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특별법을. 자,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시간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물건이 즉 소유권이 대빵이라는 거야. 소유권이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2번 시간적 순위에 따른 예외라고 하죠. 예외. 거기서 땡땡 예외.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예외적으로 갑니다. 자, 이 사람이 임차권도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월 10일 날 임차권 등기했다.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추어요. 등기하면 못 나가겠다라고 대항력이 있죠. 또는 등기 안 하면 또는 자, 우리 주임법 상임법에서 대항력권 갖추면 되겠죠. 뭐죠? 인도와 주민등록을 먼저 하면 안 쫓겨나죠. 그게 이제 예외예요. 예외. 이번에 시간적 소유 때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니은 줄거보세요. 니은에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 등기된 경우 살짝 적어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제 대항력이 있으니까 안 쫓겨난다는 거야. 그럼 집주인이 등기해줘 안 해줘? 잘 안 해주죠? 안 해주니까 특별법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티귿. 주택임차권이나 상가임차권이 줄거세요. 무슨 요건을 갖춘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시점 대항요건 기준으로 물권과 우열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럼 대항요건 2개 적어보세요. 주택은 뭐였죠? 인도와 주민등록 한 다음날. 인도와 주민등록. 상가는 뭐죠? 인도와 사업자 등록한 다음날하고 저당권하고 비교한다 그랬잖아. 예외야, 예외. 자, 원칙만 일단 기억해 놓죠. 원칙은, 자, 물건하고 채권하고가 충돌되면 뭐가 우선한다? 물건이 채권보다 우선한다. 이걸 우선적 효력이라 그래요. 예외적으로 이제 임차권 등기하면 대항력 취득하고. 자, 그리고 맨 밑에 이제 하나 적어보세요. 양가로 4번 밑에 양가로 5번 적어. 양가로 5번. 자, 불러드릴게요. 양가로 4번 가로 닫고. 자, 채권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다. 채권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다. 채권은 우등생, 열등생이 없어. 우선적 효력이 없어요. 채권은 우열이 없다. 이퀄 채권자 평등의 원칙입니다. 채권에는 우선적 효력이 없다. 우열이 없다. 이퀄 채권자 평등의 원칙. 채권자 평등의 원칙. 채권자 평등의 원칙. 예죠. 예. 부동산 이중매매는 유효하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2개 매매 다 유효해요. 이게 채권에는 우열이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유효하다. 그렇게 한번 적어놓고 자, 설명을 조금 할게요. 이게 이제 물건과 채권의 차이로 물건을 먼저 강의한 이유야. 우선적 효력. 자, 가보죠. 갑이 자, 이 건물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직접 사용 수익 처분권이죠. 이걸 이제 1월 1일 날 자, 매매했어요. 매매계약. 그러면 우리 이제 매수인은 채권자죠. 매수인은 1월 1일 날 채권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죠. 소이청을 가지는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뭐 중도금, 잔금도 잔금까지 치렀다고 하죠. 잔금까지 줬어요. 아직 등기를 안 했습니다. 등기 안 했으니까 아직은 갑이 소유자죠. 또 팔 수 있어요. 네, 이걸 두 번 파는 걸 이중매매라고 그래요. 2월 1일 날 또 팔았어. 매매. 병한테. 이 사람은 제2 매수인이라고 그래. 이 사람은 제1 매수인이죠. 이 사람은 이제 매매했으니까 이 사람이 채권자죠. 이 소유청이죠. 소유권이죠. 청구권. 소유청. 제1 채권자, 제2 채권자는 우열이 없습니다. 서로 유효해. 제1 매매도 유효한 계약이고 제2 매매도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물건에 채권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또 저한테 또 팔 수도 있어요. 또는 이제 채권이 3개 성립하는 거죠. 채권은 이 사람에 대한 청구권이지 물건을 지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 개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야 소유권이 전해달라, 병도 소유권이 전해달라, 얘도 소유권이 전해달라, 이렇게 3개의 채권은 우열이 없어. 평등해. 평등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빨리 이 사람이 등기를 먼저 합니다. 병이 먼저 등기했다. 4월 2일 날 소유자 병 등기하면 이제 물건 취득했죠. 그 사람이 이제 4월 2일 날 물건자가 됐잖아. 자, 그러면 이제 한 개의 물건에 이 물건과 채권은 아까 뭐가 우선한다고 그랬어요? 물건이 우선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병이 소유자지. 얘는 이제 야 병아, 내가 있잖아. 난 먼저 갑한테 잔금 줬다. 그러니까 너보다 내가 1월 1일 날 먼저 채권자니까 이 등기 넘겨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채권자 상호간에 우열이 있다 없다? 없어요. 채권은 평등해. 근데 이제 먼저 등기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왜? 등기한 물권자가 되니까. 물건은 뭐보다 우선하니까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2중매매, 3중매매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공부할 때 내가 땅 샀다. 빨리 뭐 해야 돼? 등기 먼저 해도 소유자 돼야 돼. 건물 샀다. 등기는 소유자. 돈은 나중에 줘도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채권은 한 개의 물건에 여러 개 성립할 수 있어. 채권자는 평등해요. 또 우리 슈퍼에 가서 떨이 하면 줄 서잖아. 채권자들은. 줄 서잖아. 물권자는 줄 필요가 없어요. 내 거니까. 자, 그걸 배우는 게 우선적 효력이야. 그래서 물건은 우선적 효력이 있어요.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 채권은 평등해. 그래서 이중매매도 유효합니다. 자,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자, 여기까지가 우선적 효력이에요. 자, 오른쪽 3번은 물권적 청구권은 많이 어려워요. 자, 물권적 청구권은 일단 물권자가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자, 의의에만 줄 긋고 가죠.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건의 내용 실현이 동그라미 쳐 침해를 받거나 침해 같은 걸 방해를 받거나 침해받을 동그라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물권자 앞에 현재라고 적어. 현재의 물권자가 그 현재의 침해자에 대해서 침해를 배제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그래서 쉽게 해서 원상회복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2번 민법 규정에서 양가로 3번 일단 줄거놓고 갑니다. 3번 굉장히 중요해요. 양가로 중요 표시. 자, 지역권하고 저당권 줄거.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아까 점유 못한다 그랬죠.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으므로, 즉 점유권이 없으므로 자, 조심해야 돼요. 소유물 동그라미 쳐 반환 청구권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줄거세요.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이 된다.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26회, 29회, 31, 32, 33, 34 매년 나와. 그래서 아까 이거라 그랬죠. 점유 못하는 거 두 개 뭐라고?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못하니까 지역권이 침해당해도 반환 청구를 못하고
방해 배제 청구와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이 됩니다. 그게 매년 나와요. 자, 3번은 이제 종류의 중요 표시에 종류는 이퀄 적어서 침해 원인에 따른 분류. 침해 원인에 따른 분류. 침해 원인이 뭐냐에 따라 분류합니다. 침해 같은 말 방해. 자, 물권적 청구권은 많이 어려우니까 자, 저 물청으로 줄입니다. 자, 물청은 물건의 내용이 방해를 당했거나 방해 같은 말 침해를 당했거나 또는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거야. 원상회복 청구하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자가 청구해야 돼. 채권자가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이고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이제 종류를 기억한다. 방해 원인이 뭐냐? 방해, 침해 원인에 따라서 세 가지로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자, 이겁니다. 갑이 동상 가지고 공부하면 쉬워요. 갑이 이 책이라고 하죠. 이 책의 소유자야. 그러면 이제 소유권의 내용은 사용, 수익, 처분권의 내용이잖아. 이걸 이제 방해당했어요. 자, 침탈당했다. 뺏겼다. 점유를 뺏겼어. 점유를 침탈당했어요. 지금 어디 도둑놈이죠? 도둑놈이 훔쳐가는 걸 점유 침탈이라고 해요. 당하면 갑은 사용, 수익, 처분을 못하잖아. 소유권 내기 방해를 당했잖아. 그랬을 때 이제 이 소유자가 야, 내 소유물 내놔라. 내 물건 내놔라. 이것을 소유물 반환 청구권. 반환 같은 말 명도 청구권이죠. 명도 청구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반환해주면 원상회복이 되잖아.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반환 청구권은 점유를 찾아오는 겁니다. 반환 청구권 가보죠. 1. 반환 청구권은 목적물에 대한 줄것에 점유가 침탈당한 경우. 점유가 침탈당한 경우. 쉽게 점유를 뺏긴 경우야. 점유를 뺏긴 경우에 침탈자 이퀄 도둑놈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하는 반환 같은 말 인도, 명도 청구하는 겁니다. 점유를 뺏겼을 때는 반환 청구권이야. 그 예 보면 대지, 인도 청구, 건물, 명도 청구하는 겁니다. 그 옆에 적어서 뭐는 없다고?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X입니다. 지역권이 방해당하거나 저당권이 방해당해도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왜냐?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못하니까. 자, 반환 청구하는 이유가 자기가 점유하려고 반환 청구하는 거야. 대표적인 대지인도 청구권, 건물, 명도 청구. 보시오. 근데 이 땅이야. 또 갑이 건물. 자, 이 건물이 어리 갑이 소유자인데 어리 이거 점유하고 있어요. 갑이 야, 너 무슨 소리야? 야, 너 나하고 내 거 내라. 이렇게 명도 청구. 이게 이제 반환 청구죠. 점유를 뺏겼을 때 점유물을 찾아오는 게 반환 청구권, 인도 청구, 명도 청구. 이게 가장 강력해요. 근데 반환 청구 못하는 게 뭐라고? 지역권, 저당권입니다. 가장 많이 나와요. 자, 양걸 2번 방해 제거 청구권. 자, 제거 동그라미 쳐. 방해를 제거 청구 같은 말 배제 청구권입니다. 방해를 제거해달라. 방해를 배제시켜달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 같은 말이에요. 항상 법에서는 동의은 바닥바닥 외워야 돼. 자, 예, 점유 침탈 이외의 동그라미 쳐. 점유를 빼앗기는 이외의 방법으로 물건의 행사가 방해되는 경우에 방해 제거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점유 침탈 이외의 원인으로 방해당한 경우. 그 예가 보면 건물 철거 청구권, 특히 등기 말소 청구권입니다. 등기 말소 청구권이 대표적인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자, 건물 철거 청구 한번 보죠. 자, 갑의 토지에, 그럼 이 갑의 토지의 소유자는 이것이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가 소유권이잖아. 소유권이 뭔지 모르면 큰일 납니다. 사용 수익 처분이 소유권 내용이죠. 근데 의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불법으로 갑의 동의 안 받고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갑의 요만큼 사용 수익을 방해당했잖아요. 뺏긴 건 아니잖아. 방해당했어. 그랬을 때 갑이 야 건물 철거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건물 철거하라, 방해 배제하라 그러면 건물을 철거해주면 건물이 철거되면 요거 원상회복이 되잖아요. 이런 것이 방해 배제 청구권이에요. 건물 철거 청구하라. 방해 배제 청구. 또 만약에 등기 같은 경우는 말소 등기 청구권이야. 등기에 소유자가 갑인데 이 등기부에 보니까 등기 을이 이제 소유자처럼 등기되어 있어. 을이 이 소유자라고. 이게 이제 무효 등기야. 무효죠. 자, 이랬을 때 자, 그러면 갑은 이 건물을 팔아먹으려면 살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제3자는 누구를 소유자로 믿겠어요? 우리 소유자 믿는단 말이야. 이게 무효등기인지 다 모르니까. 이거 어른 팔 수가 없어요. 이거 팔려면 사기꾼이라고 그래, 병은. 야, 미친놈아, 왜 막, 우리 소유자인데 누가 못 팔아? 이 소유권 못 팔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을, 못 팔아. 처분권이 방해당했잖아. 처분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 이제 이거 말소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등기 말소 청구권은 바로 등기가 말소되면 팔아먹을 수 있잖아. 방해 배제 청구의 대표가 등기 말소 청구권 권자 넣으세요. 지금 말해봅시다. 등기 말소 청구권이 대표적인 물권적 청구권이야. 방해 배제 청구 반드시 외워야 돼. 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중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가 메뉴에 판례 조그마한 글씨는 아직 보지 마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 양가로 3번 방해 다음에 예방 동그라미쳐 예방 청구권. 그럼 세 가지 바로 해봅시다. 반환 청구권, 제거 청구권, 예방 청구권. 여기 포인트입니다. 예방,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권. 예방은 장래하는 거예요. 예방은 동그라미 1번에 물건의 침해가 현실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동그라미 쳐 장래, 장차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발생을 살짝적으로 사전에 저지하는 권리입니다. 예방하는 권리야. 방해, 예방 청구권은 방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미리 하는 겁니다. 그 얘가 공사 중지 청구권. 공사 중지 청구 이런 거죠. 자, 공사 중지 또는 자, 대표적인 애가 담장 쌓아달라 이런 거죠. 보세요. 여기는 갑의 토지고, 여기는 을의 토지야. 여기 이제 담장이 있어요. 담장이 경계잖아요. 그죠? 담장. 자, 그런데 이제 이 담장이 자꾸 썰어지려고 그래요. 지금. 썰어지려고 그래. 보니까 썰어지려고 그래. 자, 나중에 태풍이 오면, 여름에 태풍이 오면 이 담장이 썰어져가지고 갑의 이 토지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있으니까 미리, 자, 태풍이 오기 전에 갑이 올 보고, 자, 담장 바로 쌓아달라라고 청구하는 게 방해 예방 청구권입니다. 미리 예방 청구하는. 방해 예방 청구 많아요. 자, 우리 고속도로 옆에 닭을 키우면 닭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닭 살지를 못해 죽어요. 뭘 안 나? 닭이 알을 안 나요. 그러니까 닭 개장 주인이 이제 도로공사에다가 방음벽 쌓아달라. 그렇게 청구하는 게 방해 예방 청구권 그런 거예요. 사전에 미리 하는 거야. 요 물권적 청구권 3개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야? 이거 예방 청구권이 가장 중요해서 사실 미리 하는 거니까. 이거는 침탈당했을 때 나중에 반환 청구하는 거고, 이건 자, 침탈이 아닌 방법으로 방해당한 경우. 이거는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야. 염려. 그 점 기억해야 돼.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자, 방해 예방 청구권 조심해야 돼. 방해 예방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권과 선택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방해 예방 청구권과 손해배상 담보라죠. 담보 청구는 선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방해 예방 청구는 지금 방해를 받은 거야? 아직 방해는 없는 거야? 아직 방해 발생 안 했죠? 그럼 손해가 발생 안 한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고 손해배상 담보 청구를 해야 돼. 손해배상 담보 청구는 선택이라는 거. 선택. 바로 옆에 그 기출을 보세요. 바로 옆 기출. 점유자가, 점유권도 물권이니까 점유자가 점유 방해를 받을 동그라미 염려가 있는 때는 방해 예방 또는 동그라미서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동그라미서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 담보를 청구할 수가 있다. 자, 거기서 이제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디로 오냐면 186페이지 한 장 넘겨보세요. 두 장 넘기세요. 두 장 넘기면 맨 왼쪽 186페이지죠, 그죠? 그 6번에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소유권이 방해됐을 때 물청입니다. 읽어보면 213조 소유물 동그라미 반환 청구권이야. 반환. 자, 소유자는 앞에 살짝 저 현재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점유한 자, 점유 앞에다가 무단이라고 적어. 무단 점유한 자,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반환 청구권 214조는 두 개 넣어있죠. 소유물 방해 동그라미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야. 자,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하. 있고 다음에 잘라주세요. 있다. 자, 그리고 뒤에가 더 많이 나온다. 소유권을 방해할 동그라미 염려 있는 행위한 자에 대해서는 그 예방 인하가 또는이야. 방해방 또는 손해배상의 동그라미 담보를 청구할 수가 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예방 청구하고 손해배상 담보는 엔드가 아니라 또는 선택으로만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점, 이게 이제 소유권 방해당했을 때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점유권 방해당했을 때는 192페이지 잠깐 와보세요. 192페이지. 자, 맨 밑에 양가로 3번 점유물 방해 예방 동그라미 쳐. 점유자가 이제 점유권을 방해당할 염려 있는 때 제206조 갑니다. 제1항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동그라미 염려 있는 때는 그 방해 예방. 자, 엔드야 또는이야.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맨 밑에 또 줄거서 이제 한번 나왔던 거네요. 방해 예방 청구와 손해배상 담보 청구는 함께 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 선택이죠. 또는이니까 선택적으로만 행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물권적 청구권에서는 예방 청구권이 나오면 또는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게 가장 많이 출제예요. 그럼 다시 우리 지도 돌아오세요. 자,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자, 종류가 세 가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다시 어디로 오냐면 자, 181쪽 오세요. 181페이지에 다시 돌아와서 2번 민법의 규정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권적 청구권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첫 시간에 이제 물권의 내용을 물권은 점유권하고 반대말 본권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은 항상 이게 본권은 자,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나누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점유권이 침해당했다. 그 점유권자가 반환 청구, 방해제거 청구, 방해방 청구한단 말이야. 점유권자가 하는 게 이제 이걸 점유물이라고 그래. 점유물 반환 청구, 점유물 방해제거 청구, 점유물 방해방 청구. 이게 법 조문을 몰라줘. 자, 201조, 204조, 205조, 206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이 본권의 대표는 본권은 소유권에 규정하고 있어. 소유권에다가 반환, 아까 봤죠? 반환 청구, 방해배제 청구, 방해방 청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제한물권은 각각 하는 요걸 갖다가 소유권을 여기다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준용은 준해서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물권 뭐였죠?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은 요걸 그대로 준용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준용 안 하는 게 아까 잠깐 했지만 조심해야 돼.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 못하죠. 점유 못하니까 반환 청구권 없다는 거야. 반환 청구권이 요거는 준용 안 한다는 거죠. 반환 청구권이 없죠. 나머지 지상권, 전세권, 질권은 다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나오죠. 유치권은 아예 물권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점유를 침탈당하면 유치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거 그럼 유치권입니다. 자, 하나씩 가보죠. 자, 민법의 규정은 양걸 1번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물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자, 줄거세요. 점유권 동그라미 점유권에 의한 물청 204조, 205조, 206조 조문은 몰라줘. 그냥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213, 이것을 두고 심표 줄거세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제한물권의 동그라미 준용하고 있다. 이건 기억해야 돼. 소유권에 관한 물청 213조, 214조를 제한물권에 준용하고 있어요. 준용은 적용한다는 거야. 그런데 2번 그러나 자, 유치권하고 질권에는 물청 준용이 없는데 따라서 자, 줄거세요. 동그라미 유치권에 기한 물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자는 자, 점유를 뺏겨도 물권적 청구권이 없어요. 시계에서 세탁소 주인이 그 물건을 뺏겨도 물권적 청구 못합니다. 자,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점 기억하고. 유치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만 이거야. 다만 유치권은 점유를 본체로 하므로 유치권의 침해가 있으면 동그라미 쳐 물권의 점유권에 의한 물청으로 보호가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자, 세탁소 주인이 그 세탁물, 유치물을 도둑 맞았어요. 도둑 맞으면 유치권에 의해서 도둑놈한테 반환 청구 못해. 어떻게 해야 되냐?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해야 돼. 점유를 뺏겼으니까. 다만 유치권은 점유가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유치권 침해가 있으면, 즉 세탁소 주인이 세탁물 도둑 맞으면, 카센터 주인이 자동차 도둑 맞으면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가로열고 반환 청구로 보호는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 유치권자는 유치권이라는 본권에 의해서는 반환 청구, 방해배제, 방해방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 방해배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른쪽 기출 맨 위에 거 보세요. 우측 기출 맨 위에 거. 유치권자가 줄거 점유를 침탈당했어요. 유치권자 즉 세탁소 주인이나 카센터 주인이 도둑 맞았어요. 도둑 맞는 게 침탈이야. 그러면 유치권에 기회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 뭐에 기회서 찾아와야 돼? 점유권으로 찾아와야 돼. 그겁니다. 유치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는 있다가 아니야 없답니다. X 없다야. 어떻게 해야 돼?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해야 돼.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유치권자는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자체가 소멸해. 권리가 없으니까 없는 유치권에게 반환 청구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점유권을 해야 돼. 그 밑에 바로 기출을 보세요. 또 두 번째 기출.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점유로 보호받아야 돼. 점유 보호 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X. 뭐 때문에 틀렸어요?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없다. 점유 보호 청구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나눠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요거는 뭐는 없다 그랬죠? 반환 청구권만 없다 그랬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자, 물청이 나오면 아예 물권적 청구권이 아무것도 없는 게 뭐죠? 유치권이야. 유치권자는 유치권으로는 반환 청구를 못해. 그걸 뭘로 해야 돼?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음, 자,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자 조심해야 돼. 반환 청구권만 없고 요 두 가지는 있어요. 유치권은 세 가지 다 없고 유치권은 아예 세 가지 다 없어요. 반환 청구도 없고 방해 제구도 못하고 방해 예방도 못해요. 그럼 오로지 유치권을 뭐로 해야 돼? 점유권으로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도 하고 물권적 시험권은 이제 안 봅니다. 너무 어려워요. 아직까지. 나중에 다 배우고 나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자, 쭉 넘기세요. 넘겨서 자 191페이지로 오면 자 7번에 부동산 임차권과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자, 임차권은 물권이야, 채권이야? 그걸 기억해야 돼. 임차권은 채권이야, 물권이야? 채권이잖아. 채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없죠. 자, 양보 1번.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 침해가 있어도 동그라미 임차권에 의한 물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임차권자가 점유를 뺏겨도 임차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자, 다만 이겁니다. 다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됩니다. 임차권. 자, 만약 쉽게 해서 책을 갖다가 내가 빌렸다고 하죠. 임차권. 내가 소유자가 아니야. 책을 빌렸어. 그럼 내가 책을 가지고 있어요. 임차권자야. 근데 내가 이제 화장실 갔는데 이걸 도둑 맞았어요. 도둑 맞으니까 도둑놈 잡았어. 그러면 내가 임차니까 야, 내 거 내놔 안 되죠. 왜? 채권이니까 안 돼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했잖아. 점유권으로는 가능해요. 내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다만 갑니다. 다만 점유권에 기한 물청은 행사할 수 있어요. 왜? 임차권도 점유권하고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청 행사 또는 임대인 이퀄 임대인 소유자가 갖는 물청은 대위 행사는 가능합니다. 대신 행사는 가능해요.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임차권이 침해당했다고 반환 청구, 방해배제 청구, 방해방 청구를 못해. 다만 점유권이 침해되었다고 점유권에 의한 물청 행사하거나 또는 임대인 소유자를 대신 대위로 해서는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대위 행사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는 걸 대위 행사라 그래요. 자, 그 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기출 보세요. 우측의 기출. 자,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 침해자에 대한 침해자가 방해한 사람,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전부사한다.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신 행사할 수 있어요. 왜? 소유권은 물청이 있으니까. 자, 그럼 크게 이제 물청을 이렇게 나눴죠, 그죠? 자, 점유권이 방해당했다. 그 다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자, 본권이 방해당했다 그러면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204, 205, 206. 그러면 이제 제목만 줄거놓고 하자. 양가로 1번에. 자, 8. 점유권에 기한 물청 같은 말, 점유보호 청구권. 같은 말입니다. 양가로 1번에 점유물 동그라미 반환 청구권. 자, 지나갑니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점유물 방해 배제 청구. 점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 양가로 3번에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예방은 또는만 기억하라고 해서 예방. 그 206조 1항
점유자가 점유방해 받을 염려가 있는 때는 방해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점 기억하고 오른쪽에 양가로 4번 옵니다.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이건 기억합니다. 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게 하지만 나중에 또 계속 반복해요. 점유권에서 또 배우고 소유권 또 배우고. 자, 갑이 현재 여러분들 갑이라고 하죠. 이 책을 현재 소유권자로 가지고 있고 점유권자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물권을 2개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갑이야. 지금 책에 점유권 소유권 2개 가지고 있잖아. 이 책을 도둑 맞았어요. 의리 도둑질하는 걸 침탈이라 그래. 의리 점유를 침탈자야. 침탈자가 바로 도둑놈 도인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갑은 점유권을 상실했죠. 완전히 뺏긴 거죠. 근데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지금 방해당하고 있는 거죠. 이 책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점유자는 도둑놈이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책을 찾아오는 방법이 2가지라는 거야. 아까 요렇게 찾아오는 게 점유물 반환권, 이렇게 찾아오는 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야. 소송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소송하는 걸 점유의 소송이라 그래. 이렇게 소송하는 걸 본권의 소송이라 그래. 전혀 별개입니다. 이 정도는 기억하죠. 자,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는 1년 내 행사해야 돼. 이건 암기합시다.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몇 년 내? 1년 내 행사해야 돼. 1년 내. 1년 안에. 점유권자가 찾아오려면. 쉽게 아까 세탁소 주인이 아니면 카센터 주인이 차를 도둑 맞았어요. 그럼 그 몇 년 내 찾아와야 돼? 1년 내 찾아와야 돼. 점유권으로 찾아와야 되니까. 그런데 조심할 게 이렇게 소유권으로 찾아오는 거, 이거는 기간이 없어요. 100년, 200년 가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208쪽입니다. 점유의 소와 본권자 1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과 본권에 기한 소송은 전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제2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은 점유권으로 재판해야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도 못해요. 개념이 전혀 다르니까. 자, 의의 보세요. 1. 점유 보호 청구권에 기한 소송을 점유의 소라 그래요. 쉽게 점유자가 소송하는 걸 점유의 소, 나머지 점유자가 아닌 본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 점유할 수 있는 것, 즉 본권에 기초한 소송을 본권의 소라 그래요. 소유자가 한다, 지상권자가 한다, 전세권자가 하면 본권의 소입니다. 이쪽은 기간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2번에 동그라미 기억합니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과 본권의 소송 서로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왜냐? 여기는 사실상 지배를 뺏겼다고 소송하는, 이건 정당한 사용수익권을 방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전혀 개념이 달라요. 자, 같이 갑니다. 그러면 갑은 소송할 때 요것만 행사해도 돼. 요거는 몇 년 내 해야 돼? 1년 내 소송해야 돼요. 1년 지나면 소송도 못해. 이거는 영원히 할 수 있죠. 이건 동시에 소송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이시에 소송할 수도 있어요. 이쪽에서 졌다. 만약에 2년 내에 저도 이쪽으로 다시 소송할 수 있어요. 근데 유치권자는 뭘로만 소송해야 돼? 유치권자는 이쪽으로만 소송해야죠. 이쪽은 없다 그랬잖아. 유치권자는 이렇게는 못해요. 유치권자는 도둑 맞았다 그러면 무조건 1년 내 정임을 찾아와야 돼. 1년 지나면 절대 유치권을 못 찾아와요. 자, 갑니다. 자, 기억. 양소송을 주의보세요.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고 동시에 별도로 따로 국밥으로 제기할 수도 있어요. 또 한쪽 소에서 패소하도 이겁니다. 이쪽에 1년이 지나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다른 본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니은 전세권이 침해됐네요. 전세권은 본권이니까 또 전세권에 기해서 할 수도 있고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전세권자도 점유권하고 전세권 두 개 가지고 있잖아.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해도 되고 전세권으로 행사해도 돼요. 근데 점유보호청구권 몇 년 내야 하라고? 1년 내야 되고 전세권에 기해서는 기간 제한 없어요. 다음 동그라미 3번 또 점유권에 기한 소송하면 본권으로는 재판하지도 못합니다. 자, 잘 기억해야 돼요. 오른쪽 기출 나오죠. 보세요. 점유권에 기한 소송은 점유로만 재판해야지 반대말 본권에 기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가 아니라 X 없다. 이렇게 출제를 해요. 법 조문을 잘 기억해야 돼. 자, 오늘 마지막 9번에 건물의 부지 갑니다. 일단 자, 우리가 점유는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갑의 토지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건물 소유자야. 자,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자, 근데 갑이 저 유럽에 여행 갔어요. 유럽에 6개월 여행 갔습니다. 이 집이 지금 안 살았죠? 안 살아도 땅은 점유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 건물은 땅 없이는 있을 수 없잖아요. 자, 잘 보세요. 양가리 1번. 반드시 외워야 돼. 건물은 부지, 토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줄거세요. 건물의 부지, 건물의 땅은 건물 소유자가 점유한 것으로 본다, 보아야 한다, 팔립니다. 그래서 32회 때까지 나왔죠.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그 건물이나 부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즉 6개월 동안 자 유럽 여행 가도 땅은 누가 점유하고 있다고? 건물 소유자가 점유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문건의 총론 서론을 봤어요. 여기까지 두세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직까지.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직 오늘 수업한 것만 하고 물권적 청구권 제가 자세한 건 안 했잖아요. 그죠? 자, 물권적 청구권 세 가지 뭐죠? 종류가 물권적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입니다. 자,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 다 없는 게 뭐야? 유치권이야.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하니까 점유를 빼앗겼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 방해 배제, 방해 반할 수 없어요. 왜? 점유권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유치권자가 뭘로 해야 돼?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해 와야 돼. 몇 년 내? 1년 내. 1년 내. 자, 다음. 자, 세 가지 중에서 반환 청구권만 없는 게 뭐죠? 지역권하고 저당권이야.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권이 없으니까 반환 청구권은 없고 방해 배제 청구하고 방해 예방 청구만 있습니다. 그게 물청에서 가장 포인트예요. 자, 그렇게 하고 한 장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제 물건의 변동 옆에 적으세요. 우리 배운 거 물건 변동은 186조 187조 이겁니다. 186조 187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까지 숙제를 좀 낼게요. 숙제는 한 장 넘겨보세요. 197페이지에 맨 밑에 그 박스 안에 법 조문 나오죠. 제 186조 이거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하지 말고. 자, 시작.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 뭐하여? 등기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암기해야 돼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득실 변경 효력이 생겨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한 때 효력이 생겨요. 다음 한 장 넘깁니다. 여기 187조 나오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건은 자, 머리까지 따면 이거는 상속의 상, 공영징수의 공, 판결의 판, 경매의 경, 이거 다 숙제 냈던 거예요. 상, 공, 판, 경, 기타 줄거보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취득은 몰려하지 않는다. 등기를 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를 못한다. 이 두 개를 안 해오면 민법 공부 못합니다. 자, 민법은 이 두 가지로 끌고 가요. 특히 물건은 186조는 부동산에 관해서 법률에 했다. 즉 계약이죠. 계약을 하면 뭐 한 때? 등기한 때, 등기한 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의 득실 변경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87조는 상, 공, 판, 경, 이건 예시야. 기타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법률 규정으로 취득했으니까 등기를 요하지,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특히 상속하던,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을 못해요. 등기를 하지 않으면, 요거는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등기는, 자, 요게 이제 효력 발생 요건을 등기라 그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등기, 요거는 처분 요건으로 등기라 그래요. 이 등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효력, 즉 권리를 발생시키기 위한 등기가 법률행위고, 처분 요건 등기가 법률의 규정입니다. 이 두 개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내가 부동산에 계약했다. 그럼 등기한 때 물건 취득이에요. 소유권 취득, 지상권 취득, 지역권 취득, 전세권 취득이에요. 근데 아까 등기 못하는 건 여기 안 들어가죠. 등기 못하는 게 뭐였어요? 점유권하고 유치권이에요. 여기에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상, 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취득은 이미 법률 규정으로 이 물건 취득했으니까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상속 같은 거죠. 그러나 그걸 처분하려면 상속 등기를 먼저 해야 돼요. 처분하지 않으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여기서 두 개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다음 주에 가도록 하고, 자, 내일은 이제 공시법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법은 제가 하니까요.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